죽어야 끝나는가? 김세론 사망 후 드러난 나락 문화의 실체. 김세론의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이나 실수의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논란과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녀의 음주운전 사건은 분명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잘못이었지만 그 후 대중과 미디어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의 과도한 비난과 악성 댓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사회적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이 단지 하나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녀를 둘러싼 팬덤의 심리와 대중의 반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덤의 충성심과 실망, 그리고 폭발. 김세론은 수년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과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스타였습니다. 그녀를 지지했던 팬들은 그녀의 연기력과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녀를 하나의 이상화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화는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흠결 없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자 팬덤 내에서도 충격과 실망이 커졌습니다. 팬들 사이의 분노와 배신감은 때로는 옹호와 지지로, 때로는 가혹한 비판으로 양분되었고, 이러한 양극화된 팬덤 심리는 대중의 반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튜버와 미디어의 선동, 그리고 나락 문화의 등장. 김세론의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 그 이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바로 특정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논란의 불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그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를 금수저라는 틀 안에 가두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의 태도는 결국 팬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초래했고 그 결과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모든 것을 다 가진 특권층으로 몰아세웠고 다른 일부는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언하며 그녀를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들은 이런 유튜버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다시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보도를 통해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김세론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은 한계를 모르고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세론은 자신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시선은 마치 두 개의 극단적인 이미지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짜 금수저로 치부하며 책임을 묻는 여론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생활고와 고통을 언급하며 동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녀의 잘못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튜버들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른바 나락 문화는 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세론 사건에서 드러난 나락 문화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바로 책임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의혹 제기와 여론 조작, 그리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미디어와 대중의 집단 심리가 결합되어 한 사람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김세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온라인 문화와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단 심리와 팬덤의 자기 위안. 팬덤은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스타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일부 팬들은 김세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상황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간 나락 문화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팬덤 내의 이중적 심리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비난하며 그녀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팬덤 자체가 분열되었고 이러한 분열이 대중의 반응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세론을 향한 비난은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나락 문화와 비극의 악순환. 김새론 사건은 단순한 잘못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대중과 팬덤, 언론, 유튜버, 그리고 사회적 환경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팬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실망으로 그녀를 비판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과도한 비난과 사생활 공격으로 인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감정은 팬덤의 논리를 일부 수용하며 증폭되었고, 이는 다시 언론 보도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재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락 문화는 한번 형성되면 대중의 비판이 끝없이 되풀이되며 대상자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론, 다시 생각해봐야 할 팬덤과 대중의 논리. 팬덤과 대중의 반응은 단순히 그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사랑했기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 배신감이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녀의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새론의 사례는 팬덤과 대중의 감정이 어떻게 논리를 왜곡하고 과도한 비난이 어떻게 한 사람을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비판에서 나아가 좀 더 건설적이고 성숙한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김새론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김새론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일부 팬들과 언론은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비난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온전한 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팬들 사이에서는 김새론의 책임을 묻되 그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그 잘못이 반드시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댓글들은 비난보다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녀의 생활고와 우울증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팬들은 우리가 응원했던 배우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며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반복적으로 내세웠던 매체들이 최근 들어 그녀의 심리적 상태와 주변의 증언을 다루며 사건의 이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칼럼에서는 김새론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연예인들에게 요구하는 지나친 도덕적 완벽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새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재기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점차 늘고 있고,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결정짓는 것은 아니니 힘내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있지만 과거와 달리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표현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은 김새론 개인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온라인 문화와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팬들과 언론의 이러한 변화가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더 성숙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